안녕하세요. 크립토 매거진 아나운서 김민경입니다. 비트코인, 이게 무슨 일이야?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9만 달러는 지켜주려고 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번 주는 내내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8만 5천 달러대까지 밀리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은 불확실성은 다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어떤 악재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하락하게 만들고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이유, 바로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이죠. 이번 주 18일에서 19일 BOJ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는 거진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0.5%인데 이번에 0.25%포인트 올려 0.75%로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죠. 그렇게 되면 1995년 9월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고 있죠.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 낮은 금리를 이용해 일본 투자자들은 돈을 땡겨서 디지털 자산 시장 쪽에 투자를 한 것,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 이 투입됐던 자본을 빼는 이름하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감이 시장의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코인 시장이 20% 넘는 폭락세를 겪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비트코인 그렇게 된다면 7만 달러까지도 하회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던 2024년 3월에는 비트코인이 23%, 같은 해 7월에는 26%, 2025년 1월에는 31% 각각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 이미 많이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적으로 이미 선반영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전만큼은 폭락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시기상조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뚜껑을 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있는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에다 가스오 총재가 과연 어떻게 발언하는지의 여부겠죠. 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경우에 시장에 더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불확실성, 바로 차기 연준 의장 인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장에서는 케빈 애쉬 전 연준 이사의 차기 연준 의장 가능성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가의 큰 손들의 반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은 눈치를 보는 건지 차기 연준 의장 후보 1순위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런 보도 이후에 예측 시장에서 후보 구도가 흔들렸습니다. 케빈 워시의 지명 확률이 급등을 하면서 선두인 케빈 에셋을 맹추격하는 양상인데요. 다만 케빈 워시는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바타처럼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명이 된다면 긍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민주당의 반발 등 최종 결정까지는 시장의 분위기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AI 관련된 노이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오라클, 브로드컴이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라클은 실적도 어닝 미스를 기록을 했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공장 완공이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차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부인을 했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걱정거리로 삼고 있고요. 브로드컴은 실적을 잘 냈습니다. 다만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오픈 AI와 관련된 수주 잔액이 모두 매출로 이어지지 않고 AI 매출 총마진이 BAI보다 낮다고 밝히면서 수익성 우려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AI 관련된 버블론이 다시금 시장에서 재점화됐는데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또 AI 관련된 노이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경제 일정을 좀 살펴보자면 이번 주 화요일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 그리고 목요일은 CPI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예측보다 높게 나오는지 낮게 나오는지, 이에 따라서 셧다운으로 인해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이 될 수 있거든요.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크립토 매거진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된다면 경제 캘린더 우측에 나와 있거든요. 우측 보시면 경제 캘린더
이 어떤 경제 지표가 나오며 거기에 대한 예측치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도 확인해 봐야겠죠. 크립토 공포와 탐욕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점을 기록을 하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공포 구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보다는 점수가 낮게 나온 상황이고요. 과연 이 극단적인 공포 구간으로 가는지의 여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물 ETF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간밤 기관 투자자들은 현물 ETF, 비트코인, 이더리움 쪽으로 순유출세를 보였는지 순유입세를 보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쪽으로 기관들이 모두 다 순유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지 혹은 내일장에서 다시금 순유입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요 알트코인 현황 살펴보도록 할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 살펴보자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모두 다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85,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3.8%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 또한 5.6% 하락하면서 3,000달러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4시 6분에 비트 숏 포지션 관점을 또 크립토 매거진의 조커 트레이더님께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밤밤 그리고 오늘까지도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또 포지션에 대한 공유를 좀 받아보고 싶다. 조커 트레이더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조커는 조커다라는 또 별명을 갖고 계시는데 이 조커 트레이더님의 관점까지도 체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크립토 매거진 홈페이지 오시게 된다면 문의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문의하기 버튼을 통해서 조커 트레이더님 관점 공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XRP 6.2% 하락하면서 1.8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XRP 관련된 그래도 호재를 좀 찾아보자면 미국에 상장된 현물 XRP ETF가 11월 13일 이후 출시 한 달 연속 순유입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간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와는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XRP가 미국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운용 규모에 도달한다. 가장 빠른 현물 암호화폐 ETF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다만 주가적으로는 이 부분을 좀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워낙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야 하나? 빠질 때마다 사자!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무작정 사기보다는 오히려 기술적 분석을 통해 현 시점이 저점인지 매물대 구간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크립토 매거진 홈페이지에서 1조 트레이더가 사용하는 볼린저 밴드 지표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복잡한 지표 없이 이것 하나만으로도 매매 체계를 세울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가격 위아래로 바로 표시되기 때문에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거의 3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금융가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지표였기 때문에 이런 볼린저 밴드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하다. 나도 이 이용법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크립토 매거진 홈페이지 문의하기 들어가시면 또 문의할 수 있는 그런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코인슈타인 남겨주시면 자세한 지표 설정부터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도 설명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변수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그리고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이슈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